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5월 7일 시행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원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그래서 이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이 포소화전 설비인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저발포의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된다. 예, 맞죠? 차고 주차장에 이 포소화전은요, 저발포를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호수를 포소화전 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1.5m 이내가 아니고 이게 3m 이내죠. 3번에 호수 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가 아니고 1.5m 이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이게 15가 아니고 25m죠. 호스릴 포소화 설비 있죠. 호스릴은 15m인데 포소화전은 25m예요. 수평거리. 포소화전은 요건 25m 이하. 그 다음에 호스릴 포소화 설비는 요거는 15m 이하죠. 수평거리.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62번 가죠. 자, 62번은 이제 분말 소화 설비예요. 자, 분말 소화 설비에 사용하는 소화 약제 중 요 3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 이건 뭐 소방 원론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구조 원리에서 나왔네요. 이제 3종은 제1 인산 암모늄이죠. 그러니까 인산염이죠. 그게 1번. 그래서 여러분 분말 약제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다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다 암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이 제1 인산암모늄, 4종이 제2종하고 요소하고 섞어놓은 거죠. 착색은 1종이 백색, 2종이 담회색, 3종이 담홍색, 4종이 회색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이 다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63번 가죠. 자, 압력수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자, 압력수주에 설치하는 거는 맨 앞에 급수 자급 방안이죠. 그 다음에 고가수조는 5급수 배트맨. 자, 압력수주에는 맨홀 들어가죠. 압력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수관, 그 다음에 급수관, 수위계, 자동식 공기압축기, 급수관 들어갔으니까 급기관, 방은 말을 만들려고 넣은 거고요. 안은 안전장치죠. 그래서 여기 압력수조니까 아닌 거는 급기관 들어가고 압력계 들어가고 오버플로우관 있는데 이 오버플로우관 안 들어가죠. 자동식 공기압축기 들어가죠. 자, 고가수조는요. 5급수 배트맨, 오버플로우관. 이 오버플로우관은 고가수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급수관, 수위계, 배수관, 트는 말을 만들려고 넣은 거고요. 맨은 맨홀이죠. 그래서 압력수조하고 요 고가수조에 설치하는 부품을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64번 가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요 배관에 설치하는 행가. 행가라는 것은 배관을 설치하면 이 천장에다가 지지하는 지지대가 이걸 우리가 행가라고 하죠. 자,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 지점마다, 즉 헤드가 여기 설치되면 이 헤드의 설치 지점마다
행가를 하나씩 설치하고 요 거리가 3.5m를 초과하면 3.5m 이내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행가하고 요 헤드 간의 거리, 요건 8cm 이상 유지해야 되죠. 왜 그러면 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헤드 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할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그 다음에 행가하고 요 상향형 헤드 간에는 8cm 이상이죠. 그래서 기역에는 3.5가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에는 8이 들어가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건 가지배관이에요. 가지배관. 그러나 이 교차배관하고 이 수평주행배관, 요거는 4.5m 이내마다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이 교차배관은 4.5m 이내마다, 수평주행배관도 마찬가지로 4.5m 이내마다 꼭 기억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65번 가죠. 소화수조의 소요 수량이 얼마예요? 20에서 40 세제곱일 때 가압 송수장치의 분당 양수량은 분당 몇 리터 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압 송수장치에 보면은 소요 수량이 20에서 40일 경우에는 분당 1100리터 이상, 그 다음에 소요 수량이 40에서 100루베 이럴 경우에는 분당 2200리터, 그 다음에 100루베 이상일 경우에는 분당 3300리터 이상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20에서 40 세제곱일 경우에 가압 송수장치의 분당 양수량을 물어본 거죠. 이건 그 분당 1100리터니까 요 1번이 맞는 답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소화수조하고 저수조 이거 많이 나오니까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펌프 자동차가 2m 이내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채수구로부터. 여러분이 그 채수구는 그 화단 쪽에 많이 있어요. 그 도로의 이쪽에 화단 쪽에 보면은 그렇게 그 송수구 같은 그 배관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명판이 있죠. 이렇게 뭐라고? 채수구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 동판으로. 여러분 그 관심 있게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방 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m까지 접근 가능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이 저수량은 연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눠서 소수점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그 무조건 올려주는 거죠. 올려가지고 정수로 표기하죠. 거기에다가 20세제곱을 곱한다고 그랬어요. 흡수관의 투입구하고 채수구 수인데요. 한 변이 0.6m 이상,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이 0.6m 이상, 소요수량이 80세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1개 이상, 80세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2개 이상. 그 다음에 채수구죠. 채수구의 그 개수는 소요수량이 20에서 40은 1개, 40에서 100은 2개, 100 이상은 3개. 채수구 설치 위치는 0.5m 이상 1m 이하. 그 다음에 소화 용수설비 설치 면제는요, 유수양이 분당 0.8세제곱인 유수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요 가압 송수장치는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일 경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또는 이 소와 수조가 옥상이나 옥탑에 있을 경우에는 지상에서의 압력이 0.15 메가파스칼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음 66번 가죠. 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조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답을 암기하세요. 문제하고 답. 그래서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제 사이의 그 간격이 이게 0.8이 아니고 0.9m 이상, 이게 2.3m죠. 이게 4번이 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다음에 67번 가죠. 자, 개방용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인데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 헤드의 수는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 자, 연결 살수하고요. 연소 방지 설비 있죠?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는 전용 헤드, 이놈은 3.7m 이하, 그 다음에 이 스프링클러를 갖다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2.3m 이하. 연소 방지 설비는요, 전용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2m 이하.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1.5m 이하.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일 경우에는 전용 헤드일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3.7m 이하.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폐쇄형 헤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2.3m 이하. 연소 방지 설비는 전용 헤드 사용할 경우 수평거리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할 경우는 1.5m 이하. 그다음에 살수 헤드수. 자, 32mm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32, 40, 50, 65, 80mm죠. 설치할 수 있는 헤드 수는 요 32mm가 1개, 40mm가 2개, 50mm가 3개, 그 다음에 4개에서, 65mm가 4개에서 5개죠. 80mm가 6개에서 10개죠. 최대 몇 개 이하니까 바로 여기 최대 10개까지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 67번은 요 연결 살수 설비 헤드하고 연소 방지 설비 헤드하고 그 헤드의 그 개수는 똑같다는 거 여러분이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고요. 다음 68번 가죠. 자, 68번은 스프링클러 그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했는데 요 68번은 바로 그 1번이 요게 1m 미만이 아니고요.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1m 미만이 아니고 0.5m 미만이죠. 그래서 틀린 건 요 1번이에요. 그다음에 2번, 3번, 4번은 다 이제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2번은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죠. 이럴 경우에는 2m 미만. 그 다음에 여기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일 경우에는 양쪽 불연재료의 절반, 1m 미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0.5m 미만. 그 다음에 그 현관이나 로비 등으로서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에는 헤드를 갖다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대상물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뭐 수영장이니 뭐 화장실, 그다음에 목욕실 이런 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그다음에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 그다음에 병원의 요 수술실, 응급처치실 여기 설치하면 안 되죠. 다음 69번 가죠. 자, 69번은 간이소화연구의 능력 단위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이소화연구는 우리가 화재안전 기준에는 이 마른 모래하고 요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이 있죠. 그래서 마른 모래는 삽을 상비한, 즉 삽을 비치한 요 80리터죠. 80리터가 바로 80이 아니고 50이죠, 이게. 50리터 이상의 한 포를 몇 단위로 해요? 0.5단위로 하죠. 그 다음에 요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은 160리터가 1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0.5단위로 하려면 반이니까 80리터면 0.5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하고 80인 요 4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간이소화연구에 요 마른 모래는 삽을 상비한 50리터를 0.5단위로 하고요.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은 삽을 상비한 160리터를 요건 1단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70번 가죠. 자, 화재 시 현저히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이 호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기준으로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1번 보시면은 지상 1층이나 아니면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수동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 유효 면적 합계가 15% 이상,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기 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그 면적 중에서 전기 설비가 설치된 면적이 5분의 1 미만인 부분, 그다음에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 면적의 5분의 1 미만, 그다음에 5개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로서 합계 면적이 해당 차고 주차장 바닥 면적의 15% 이상인 부분, 여기는 포소화 설비죠. 그래서 여기는 그 포소화전이나 아니면 호스릴포죠. 그래서 4번이 요 호스릴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4번이. 그다음에 71번 가죠. 자, 국소 방출 방식인데요. 여기에 방호 대상물 주변에 설치된 요 벽면적 20제곱, 방호 공간의 벽면적 50제곱 주어졌고요. 방호 공간의 최적 30세제곱. 그럼 여기 X의 수치가 5.2, Y의 수치가 3.9, 여유율 1.1로 했을 때 국소 방출 방식인데 약재량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Q1, 즉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저장하는 약재의 양이죠. 이놈은 X-Y의 방호 대상물 벽면적 합계, 그 다음에 방호 공간의 벽면적 합계죠.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저장해야 하는 약재의 무게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 X값을 5.2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Y값은 3.9.
자, 방호 대상물 벽면적 합계 20세제곱. 방호 공간의 벽면적. 요게 50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3.64. 요건 뭐냐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이죠. 즉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저장해야 하는 약재의 무게예요. 근데 방호 공간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30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하면 되죠. 약재의 그 필요량은 방호 공간 30세제곱이죠. 그러면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3.64kg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다가 여유율 1.1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120.12kg가 저장해야 할 약재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번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푸는 방법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지, 문제 각 설비별 X값, Y값 다 여러분이 암기할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나왔던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죠. 다음 72번 가죠. 자, 72번은 요 지하층이나 무창층, 그다음에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기구는 단 100일을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없는 장소인 경우다 했는데, 이건 사실상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는 요 하론 130이라고 청정소화 약재는 제외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게 지금 이제 바뀌었죠. 뭐라고? 요게 없어지고요. 여기에다가 자동 확산 소화기, 요놈이 제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법대로 풀면은 그대로 하론 1301만 제외니까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화재 안전 기준 바뀌어서 자동 확산 소화기로 바뀌었어요. 제외라는 게. 다음 73번 가죠. 자, 청정소화 약재 중 기본 성분이 다른 거. 금방 답이 나오죠. 나머지는 다 하론소화 약재의 그 청정소화 약재인데, 요 IG, 이너젠, 불연성, 불활성 기체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요거는 하론 약재가 아닌 불연성, 불활성 기체죠. 그래서 IG는 번호가 나가는데, 요게 질소죠. 첫 번째 숫자가 질소, 두 번째 숫자가 아르곤, 세 번째 숫자가 이산화탄소에서 질알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IG01은 두 번째니까 아르곤만 100% 있다는 거죠. 100은 1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죠. 즉 질소만 있다는 거죠. 541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질소 52, 아르곤 40, CO2 8%. 그 다음에 55는 질소 50%, 아르곤 50%. 다음 74번이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거.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자, 이 펌프가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여기에 연결 송수구가 있을 경우 주 배관은 몇 밀리죠? 주 배관은 100mm 이상이죠. 요놈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방수구로 연결되는 구경은 요거는 65mm죠. 그래서 100하고 65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100하고 65니까 요 3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요 배관 설치 기준도 꼭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이건 실기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이 배관용 탄소관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그 다음에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덕타일 주철관에서 4가지. 그 다음에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요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하고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관관 같이 여러분 요거 2가지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하고 1.2 이상일 경우 구분해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75번 미분무죠. 자, 미분무는요. 적응 그 화재가요. 일반 유류하고 전기화재 3가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미분무란 물만 사용해서 소화하는 방법인데 물 입자 중 99%의 누적 최적 분포가 몇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건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고 적응 화재는 일반 유류 전기화재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분무의 그 저압하고 그다음에 중압 그다음에 고압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그 1.2하고 3.5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고압은요, 요거 최대값이 3.5죠. 3.5 초과. 저압은 1.2 미만이죠. 이하. 중압은 1.2에서 3.5. 그래서 여러분 1.2하고 3.5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압일 경우에는 1.2 이하, 중압일 경우에는 1.2 초과, 3.5 이하죠. 고압은 3.5 초과죠. 그다음에 76번 가죠. 자, 호스릴 CO2 소화 설비인데 노즐당 저장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CO2는요. 60kg 분당 요거 뒤집으면 6자 뒤집으면 90이 되죠. 노즐당 저장량이에요. 요거는 노즐당 분당 방사량이고요. 요거는 노즐당 저장하는 CO2의 양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장량이니까 90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수평거리 자, 수평거리는요. 자, 포하고 그다음에 CO2 분말은 이거는 15m 이하. 그다음에 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요 놈은 20m 이하.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돼요. 호스릴 얘기하는 거예요. 호스릴 그 수평거리는 호스릴 포하고 호스릴 CO2, 호스릴 분말은 수평거리 15m 이하고 호스릴 할로겐은 20m 이하. 요 놈만 좀 틀려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에 77번 넘어가죠. 자, 77번은 연결 송수관 설비요. 방수용 기구함.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방수기구함은 피난층하고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층마다 3개층마다 설치하죠. 그 층에 방수구마다 보행거리에 5m 이내에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3개층하고 5m에서 2번이 맞는 답이죠. 다음 78번 가죠.
자, 78번은 특정 소방대에다가 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인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이 공기호흡기는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되는 곳이 문화 및 집회시설, 이 중에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그다음에 판매시설 중 요 대규모 점포, 그다음에 운수시설 중에서 지하에 있는 역사, 그다음에 지하가 중에서 지하 상가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지하가 중 뭐예요? 지하가 중 지하 상가죠. 운수시설 중 지하 역사, 요 2번이 맞는 답이네요. 자,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죠. 문화집회시설 중 수용인원이 50명이 아닌 100명 이상인 영화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맞는 답. 다음 79번 가죠. 자, 이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대피실은 면적이 2세대 이상일 경우, 2세대일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이죠. 그 다음에 규정에 적합하여 하며 하강구 규격은 직경나면 대부분 0.6m니까 60c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3하고 60인 요 4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승강식 피난기하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요건 요 2가지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80번. 자, 물분무 소화 설비의 요 제어반의 설치 시 요 감시 제어반하고 요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거는 요 고가 수조하고 그다음에 가압 수조, 그다음에 내연기관. 그래서 고가내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닌 건 요 압력 수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